다섯 번째, 객체 스냅 종류 알아보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가 대표적으로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종류가 더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CAD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종류 알아보기. 첫 번째, 시작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작점은 설정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프트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두 번째 있는 이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원 그리기로 원을 그릴 건데 이 내용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바라든지 리본 메뉴에서 원 그리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메뉴바 그리기에서 원에서 내용 메뉴를 접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리본 메뉴에서 여기에서 원 그리기에 원 중심점 반지름 이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습을 해야 되니까요. 시작점 실습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쭉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해도가 떨어지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작도를 해놓고 설명을 그대로 따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인 명령입니다. 선에서 이미점에 클릭을 하시고요. 네, 클릭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직교좌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겠죠. 하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미점에서 골뱅이 200,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호 0. 자, 이렇게 하면 선이 길이 200짜리 수평으로 된 길이 200짜리 객체가 하나 선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서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서클 명령을 내리고요. 이제 서클 명령을 그냥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원 그리기에서 중심 반지름을 지정하셨다면 이제 이 어느 위치에서 내가 원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원의 중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심 위치가 되는데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시작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스냅의 그 끝점을 이용하는데요. 자,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면 골뱅이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60만큼 수평으로 띄워서 가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원의 위치가 중심 위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3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제가 미리 그려 놓은 예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제가 실습을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없으면 또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완성시켜 놓은 이 예제 결과물을 보시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CAD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객체 스냅 종류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부록 CD가 있습니다. 그 CD에 첫 번째 폴더죠. 첫째 마당을 열어보시면 4장 안에 파일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객체 스냅 추적입니다. 추적 파일은 좀 잠시 후에 또 이어지는 내용에 객체 스냅 추적에 관련된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사실은 사용되는 건데 좀 당겨서 이번 장에서도 내용을 다뤘으면 해서 그 파일을 불러 들이시면 되고요. 파일을 불러 들이시면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빈 화면에 직사각형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이 파일이 이제 실습 파일로 로딩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직접 작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갈수록 이 브록에 있는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할 거라서 브록 CD에 있는 뭐 브록 CD를 그 CD롬에 넣어서 불러드려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교재나 뭐 CD가 구입을 했는데 분실하였든지 이러한 분들, 아니면 교재를 아직 구입 못해서 구입을 할 건데 구입 못해서 CD 내용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그 댓글에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댓글 달기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아니면 과에 뭐 연락을 주신다든지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실습 파일이 없다면 지금 이제 부랴부랴 또 CD를 꺼내시기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기 명령으로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본 메뉴에 가보시면 리본 패널에서 그리기 패널이죠. 여기에서 직사각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REC고요. 네,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에 가서 직사각형 이 명령을 내리셔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저는 화면 이쪽이 좀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점, 처음에 임의점을 P1이라 하면 이제부터는 임의점입니다. 앞에 그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에서도 주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에서 나왔던 용어죠. 예, P1. P는 포인트니까 그냥 임의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이거는 상대좌표였죠. 골뱅이 150, 1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작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려보신 직사각형에서 원을 내부에 그릴 겁니다. 느낌이 오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양쪽 선분, 직사각형 위아래 변과 좌우에 있는 변 사이에 어떤 두 점을 가지고 원을 그려 넣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려보셨던 원과 마찬가지로 서클 명령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예제 결과물과 동일합니다. 어쨌든 도구의 그리기에서, 메뉴바 그리기에서 원으로 중심점 반지름 메뉴나 이 리본 메뉴 패널에서 원 메뉴에서 중심점 반지름 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제가 완성된 건 일단 지우고요. 예, 지우고 여러분들은 사각형은 그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혹은 객체 선입 추적 파일을 불러드렸다면 여기에서 원 명령을 내립니다. 원 명령을 내리시고 중심점을 어디로 찾냐면 시프트 오른쪽 클릭해서 두 점 사이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 클릭을 하시고요. 어떤 점이냐면 이 밑에 P1이라고 되어 있죠. P1 이 점과 P2 이 대각선이죠. 이 대각선 사이의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0 반지름 30 자, 입력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해볼게요. 자, 서클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중간 시프트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아까는 제가 이 좌우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좌변의 중간점과 우변의 중간점 이 사이에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클 명령을 내리고 두 점 사이의 중간, 그 다음에 위아래 변
위아래 변, 예, 여기에서 반지름 30.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은 사용자가 어떤 확신만 선다면 내가 이렇게 작업해야 하면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고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면 꼭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실습을 해보신다면 빠르게 작업을 편리하게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끝점입니다. 일단 시프트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끝점이라는 메뉴가 이게 보이시죠? 아까 객체 스냅 설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 중에 제일 첫 번째 메뉴입니다. 그만큼 제일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이제 객체 스냅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제에 교재에 있는 예제처럼 결과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끝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 그리기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호 그리기, 세 점을 이용한 호에서 리본 메뉴에서 세 점을 이용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에 만나는 점, 이게 끝점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점이 되겠고요. 여기도 끝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에서 원하는 건 이 위치이기 때문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끝점에 연결된다는 그런 명령의 이제 실습 내용인데요. 이 외에도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끝점에 가져가고 여기도 끝점에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실습을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간점입니다. 중간점은 이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Shift 오른쪽 클릭, 끝점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스냅 설정에서 보시면 두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점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점인데요. 이 실습 내용은 이랬는데, 제가 다시 여기 밑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 하셨던 아크, 호죠. 호에 세 점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완성해 하시고요. 선 그리기로 가져가서 이 중간점에 만나게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선을 그 다음에 요 아랫변의 중간점에 만나는 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처음 제가 메뉴로 그렸던 예제로 그려드렸던 이 부분하고 저 두 번째 그린 삼각형이랑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직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이 교차점은 Shift 오른쪽 클릭했을 때 세 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끝점 중간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제가 임의로 그려 놓은 객체입니다. 객체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은 교재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서 작업한다면 이런 교체된 객체들의 점을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객체를 조금 지워 가지고요. 자, 선 그리기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교차된 부분들을 연결하면 작업을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객체 스냅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객체들이 만나지 않을 경우, 교차되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교차점을 찾기가 힘들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와 어떤 이런 선분들이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곳이 찾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문자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곳에 보시면 여기에 이 교차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의 기준이 되는 점과 여기 삽입점이라죠. 삽입점이 있는 곳과 이 문자의 수직이 연결되는 이 문자가 시작되는 기준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상의 이런 교차점이 발생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객체를 작동할 때 큰 의미가 없는 곳이거든요. 어떤 일부러 그렇게 뭐 억지스럽게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밀도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교차점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교차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교차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사각형을 작도를 해 보겠는데요. 그리기에서 혹은 REC라는 단축키를 쓰셔도 되는데 그리기에서 메뉴바 그리기에서 직사각형 누르시고요. 이미점 P1 그 다음에 P2를 작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미점에서 우측 아래쪽 모서리죠. 여기서 경사되는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 직사각형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꼭지점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연장선을 그리고 싶을 때 이것이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제 연장선과 관련된 객체선의 모드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과 관련된 내용 여기 보면 Shift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 연장선 모드가 있죠.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객체선의 설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장선 제가 아까 체크를 해두면 추가적으로 하면 편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중심점은 우리가 중심을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은 호라든지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다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도형의 중심점을 가지죠. 그래서 이 객체들이 가지는 특성인 중심점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이 객체선 앱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그려 두었는데요. 호와 원 그리고 다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 뒤에 배우실 거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원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몇 번 실습 삼아 해보셨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기에서 그 다음에 원 메뉴에서 중심 반지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에서 선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클릭을 해야 될 때 이때 이 바로 가면은 빠르게 바로 가면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에 아주 직경이 굉장히 크거나 할 때 그때는 안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실 경우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원에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선 그리기를 클릭하고 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가져갈 때 보시면 여기 생기는 거는 4분위점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센터 마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중심점이라는 객체선이 생기죠. 이때 클릭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방법입니다. 호도 여기 가면 아무것도 안 생기죠. 이때 이 호 객체 가까이 가져가면 중심 타겟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원도 가까이 가져가야 여기 중심 타겟이 생기거든요. 혹시 왔는데 다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객체가 가까이 가져갔다가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댔다가 다시 떼면서 중심점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4분점입니다. 4분점은
아까 보셨던 원이나 호, 타원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객체선 앱이거든요. 원이 있다면 여기에서 선 그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의 각각의 원의 4곳, 예, 동서남북에 위치하는 곳이죠. 1, 4분, 2, 4분, 4, 4분이 4, 4분 이렇게 4분점을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때 사용되는 기능이 객체선 앱 중에 4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전한 원은 4곳이 존재할 것이고요. 호일 경우에는 4분위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이 호는 이 2곳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4분점이 끝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3개밖에 생기지 않죠. 자, 그래서 원이나 타원, 호 이런 곳에서 동서남북 4분위점에 위치한 곳을 찾을 때 사용한 것이 4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접점입니다. 이 접점은 단어 그대로 그 곡선을 가진 객체, 그러니까 곡선이죠. 말 그대로 곡선에서 곡선과 곡선을 연결할 때 혹은 곡선에 어떤 선분을 붙이고 싶을 때, 이때 접하게 붙이고 싶을 때 접점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자전거의 체인이죠. 예. 타이어와 타이어를 연결하는 타이어와 페달이죠. 페달을 연결할 때 체인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요즘에 떡집이라 하죠. 떡집이나 방앗간, 옛날에 방앗간이죠. 이런 곳에서 어떤 벨트 컨베이어 같은 데서 이런 풀리라고 하죠. 풀리를 회전시킬 때 사용한 것이 벨트지 않습니까? 이 벨트를 그리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을 그렸다면, 2개의 원을 그렸다면 선 명령을 내리고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 출제 도면이나 자격증 시험을 칠 때 중간 기말고사 때 이런 접점과 관련된 도형이 나타났었다면 이게 4분점에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접점에 연결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빠른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원에 관련된 중심점, 4분점, 접점 등이 있는데요. 접점을 클릭하고 시작점을 클릭, 또 접점을 한 번 더, 조금 귀찮기는 하죠. 예, 접점을 2번째, 예, 이 위치도 비슷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밑에 잡아버리면 이쪽으로 반대로 접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접점을 그리던 어떤 다른 객체를 작업을 하실 때도 4분점이든 뭐든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는 게 제일 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째 직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각으로 내가 어떤 선분의 90도 수직으로 만나는 혹은 객체를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선 그리기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끊고 위에서 대충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만날지 잘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수직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직교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접점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요. 직교라는 객체선 앱을 선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직교라는 이런 객체선 앱 별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면 수직이 되겠습니다. 각도는 뒤에 배우시겠지만 각도를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90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좀 비틀어졌다면 각도가 잘못되어 있죠. 그죠? 81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교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치수 기입하는 걸 배우시고 나면 저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간단한 작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치수 기입도 어떤 객체 작업을 한 다음에 각도나 이런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직접 기입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